빈에서 1위 충격, 반전한 곡 대신 자작곡. 한 번의 결단이 만든 빈에서 신드롬 전말. 그날 밤 스튜디오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처럼 진동하고 있었다. 퀘스천 마크처럼 구부러진 조명이 무대 위를 내려다보고 카메라 셔터 소리와 관객의 숨죽인 기척이 야은 파도처럼 번져가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단 한 사람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MC 신동엽이 손에 쥔 카드 한 장, 그 안에는 단순한 점수표가 아니라 한 시즌의 방향과 앞으로 몇 년간 한국 대중음악사가 어떤 얼굴을 갖게 될지가 담겨 있었다. 발표하겠습니다.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번져나가자 스튜디오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누군가는 손을 모아 쥐었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두 글자가 공기를 갈랐다. 빈에서. 그 짧은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 밤의 모든 소음과 불안과 계산은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 사실 빈에서라는 이름은 이미 그 전주에 한 번 스튜디오를 흔들어 놓은 바 있었다. 모녀 기타라는 제목의 무대가 방송을 타고 나간 뒤 온라인 그래프는 말 그대로 수직으로 치솟았다. 공개 48시간 만에 70만, 72시간 만에 92만, 사흘째 새벽에는 결국 100만을 돌파했다. 제작진이 보유한 시즌별 통계를 통틀어 최단 기간 기록이었다. 댓글은 분당 수십 개씩 쏟아졌고 공유 수치는 동시간대 모든 예능을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갔다. 사람들은 이건 무대가 아니라 한 편의 이야기라고 적었고 기타 한 대로 세대를 건너 올렸다며 놀라워했다. 어떤 시청자는 이 곡을 듣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엄마의 손을 다시 잡고 싶어졌다고 고백했다. 차가운 숫자 뒤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은 당연히 생각했다. 결승을 향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다음 라운드에서 빈에서는 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잔잔한 곡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이미 검증된 히트곡, 이미 수차례 무대에서 불러본 레퍼토리, 예상 가능한 감동의 포인트. 시청률과 문자 투표, 화제성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정석 카드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회의실 한가운데에 툭 던져진 한 문장 때문에 산산이 부서졌다. 저는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빈에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가장 보수적인 판단을 중시하던 제작진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시즌의 흐름, 시청률의 안정, 위험관리, 스폰서와 편성, 모든 논리는 자작곡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이미 사랑받는 곡을 한 번 더 잘 부르면 되는 판에서 아무도 모르는 노래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자폭에 가까운 선택일지도 모른다. 특히 트로트 오디션에서 자작곡은 늘 양날의 검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는 초반 몰입을 떨어뜨리기 쉽고 가사 한 줄만 어색해도 집중력이 끊겨버린다. 제작진 일부가 난색을 표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하지만 빈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러나 지우지 못할 결심이 박힌 눈빛으로 다시 말했다. 두려운 선택이 아니면 제 노래가 아니라고 느껴요. 그 말은 일종의 선언이었다. 동시에 빈에서 신드롬의 첫 페이지가 어떻게 쓰이게 될지 미리 예고하는 트리거이기도 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해보자. 그렇게 자작곡 카드는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그날 밤부터 스튜디오의 리허설룸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기타 스트로크는 거칠었고 후렴의 호흡은 아직 불안정했다. 음향 감독은 헤드폰을 쓰고 빈에서의 입술과 손끝만을 바라보았다.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물을 건네자 그녀는 한 모금만 입에 머금고 다시 줄을 튕겼다. 이 부분에서 관객의 숨이 멈춰야 해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 바로 그 지점에서 스튜디오는 마치 숨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간처럼 조용해졌다. 이후에 전해진 음향 감독의 증언은 소름에 가까웠다. 리허설에서 빈에서는 2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녹화가 시작된 순간 그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요. 그가 이어서 남긴 평가는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설계합니다. 감정을 설계한다는 말은 우연히 터지는 울음과 떨림에 기대지 않고 모든 호흡과 포즈, 한 박자 느린 시선 처리까지 계산해 두었다는 뜻이다. 감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던 값싼 즉흥성을 거부하고 이야기와 음악을 구조로 짜올리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기도 했다. 경쟁자들조차 인터뷰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빈에서와 붙는 건 산을 오르는 일 같아요. 이제 무대는 기술 싸움이 아니라 이야기 싸움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밤이 찾아왔다. 조명은 서서히 어두워졌고 무대를 스치는 환호와 웅성거림은 아득히 멀어졌다. 신동엽이 무대 뒤편에서 빈에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준비됐습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이 제 시간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조명이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순간 첫 음이 공기를 갈랐다. 기타 한 번의 스트로크와 함께 흐르기 시작한 자작곡은 전주의 두 마디만으로 관객의 시선을 붙잡았다. 후렴으로 향할수록 가사는 점점 더 구체적인 기억의 풍경들을 불러냈고 객석 여기저기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중반부, 빈에서가 의도적으로 한 박자 늦게 호흡을 끊어낸 그 3초 동안 스튜디오는 완벽한 침묵의 장막에 덮였다. 나중에 공개된 파형 분석에 따르면 바로 그 지점에서 관객의 박수와 환호는 가장 높은 밀도로 쏟아져 들어왔다. 음악이 끝나기도 전 이미 사람들은 이 노래가 그냥 한 곡의 무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마지막 코드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짧은 정적 뒤 폭발적인 박수로 뒤덮였다. 일부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다. 그 순간 카메라는 빈에서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눈동자에 비친 조명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마이크를 쥔 손가락에는 온 힘이 들어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한 두 음절의 인사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겨우 몇 초가 걸렸을 뿐이지만 그 몇 초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프로그램의 역사를 갈라놓는 서막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진짜 드라마는 무대의 조명이 꺼진 뒤부터 시작되었다. 방송이 끝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제작진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프로그램 공식 계정 팔로워 수는 단 몇 분 사이에 7만 명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빈에서라는 이름이 올라갔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적힌 숫자였다. 방송 종료 후 30분 동안 유튜브 클립 접속 IP 중 약 22%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심지어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가사를 번역해 공유하며 해시태그 릴레이를 펼치기 시작했다. 짧게 잘린 후렴 구간이 쇼폼 영상으로 재편집되어 SNS 타임라인을 가득 채우는 데에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사실 이런 흐름은 이미 자작곡 선택 이전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시즌4 내부 자료에 따르면 빈에서의 무대가 방송될 때의 시청자 체류 시간과 재생 패턴은 봄 시간대 타 참가자 대비 3%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여성 층의 반복 시청률은 평균의 2배를 훌쩍 넘겼다. 이건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나오는 수치가 아니에요. 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이 평가는 곧 회의실 안팎에서 공유되며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졌다. 지금 시청자들은 누가 음정을 덜 틀리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자신의 삶을 대신 말해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빈에서가 서 있었다. 자작곡 선택은 그래서 더 위험했고 동시에 더 정확한 선택이었다. 이미 시청자들은 빈에서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안전한 고부로 물러섰다면 그녀는 단지 실력 좋은 참가자 중 한 명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노래,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던 문장과 멜로디를 꺼내든 순간 빈에서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MC 신동엽이 대기실에서 조용히 던졌던 질문,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너무도 간결했다. 결승까지 제 이야기를 계속 노래할 겁니다.
그 대답은 농담처럼 흘려들을 수 있는 한마디가 아니었다. 이후 전개를 보면 예언에 가까운 선언이었다. 예고편은 이를 증명하듯 폭발했다. 다음 주 방송 예고에는 빈에서의 자작곡 일부와 함께 다른 참가자들의 인터뷰가 교차 편집되었다. 이제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 빈에서가 기준이 됐다. 누군가의 멘트가 자막으로 흐르는 순간 댓글창에는 이미 수천 개의 반응이 쏟아져 들어왔다. 예고편이 공개된 지 4시간 만에 조회수 120만을 돌파했고 방송 전날 밤에는 실시간 채팅방 대기 인원만 6만 명이 넘었다. 경쟁자들의 연습실 풍경도 바뀌었다. 한 참가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처음엔 고음 대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노래를 왜 불러야 하는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기술의 싸움에서 이야기의 싸움으로 경연의 규칙 자체가 뒤집히고 있었다. 이 변화는 스튜디오를 넘어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 음악평론가는 개인 칼럼에서 이렇게 적었다. 빈에서는 지금 이 순간 한국 대중음악이 갈망하던 유형의 아티스트다. 이 글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부 기획사와 레이블은 실제로 빈에서 측에 연락을 취했다. 계약 문의는 48시간 만에 평소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관계자들의 표정은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단지 시즌 인기 참가자의 반짝 인기가 아니다. 음악적 선택 하나가 시장의 기준을 바꾸고 있는 현장을 모두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변화는 팬들의 언어였다. 프로그램 게시판과 거리 전광판, 팬카페의 음원 문구는 한 방향을 가리켰다. 당신의 노래가 우리의 시간을 바꿨습니다. 이 문장은 어느새 팬들 사이에서 상징처럼 사용되었다. 빈에서의 자작곡은 한 소녀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했지만 어느새 세대와 국경을 넘어 공유되는 집단의 기억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학원 가는 버스에서, 누군가는 야근 후 지친 퇴근길에, 누군가는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그 노래를 반복 재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멈춰있던 시간들이 노래가 끝날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노래를 잘해서, 기타를 잘 쳐서, 얼굴이 예뻐서. 물론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빈에서 신드롬의 핵심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 진짜 핵심은 안전한 곡을 거절하고 자작곡을 선택했던 바로 그 순간에 있었다. 두려운 선택이 아니면 내 노래가 아니라고 느꼈다는 그녀의 고백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클리셰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행보가 달랐다. 그녀는 실제로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 카드로 판을 통째로 갈아엎었다. 이제 누군가는 말한다. 빈에서는 싱어송라이터의 왕을 예고한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한다.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보다 빈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어 가고 있다고. 과장이 섞인 표현일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그날 밤 안전한 곡 대신 자작곡을 고르겠다는 한 번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신드롬을 보고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역사는 종종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던져진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문장을 실제 무대 위에서 끝까지 밀어붙인 단 한 사람의 용기가 오늘의 빈에서 신드롬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빈에서가 보여준 자작곡 무대는 기존 트로트 오디션의 문법과 무엇이 달랐을까? 과거 수많은 참가자들이 선택해온 전략은 명확했다. 이미 대중에게 검증된 명곡을 최대한 흔들림 없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기존 가수와는 다른 고음과 기교로 재해석하는 것. 경연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런 전략은 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와 호응을 보장해 주었다. 심사위원들은 친숙한 멜로디 위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었고 시청자는 이미 알고 있는 후렴구를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무대는 종종 노래방의 연장선처럼 소비되기도 했다.
누가 더 잘 부르는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의 싸움으로 축소되곤 했다. 하지만 빈에서의 자작곡은 출발 지점부터 달랐다. 그녀가 들고 나온 곡은 화려한 편곡도, 현란한 브라스도, 거대한 코러스도 없이 기타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채워져 있었다. 대신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성장과 상처, 그리고 어렴풋이만 말해지던 가족의 시간들이 조용히 녹아 있었다. 구체적인 사건을 나열하지 않으면서도 가사의 단어 하나하나가 듣는 이의 머릿속에서 각자의 장면으로 변주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어린 시절 골목길의 풍경이 떠올랐고 또 다른 이에게는 경실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의 온도가 되살아났다. 어느 누구도 정확히 같은 장면을 떠올리지 않지만 이상할 만큼 서로의 눈물에 공감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빈예서식 서사형 트로트의 핵심이었다. 음악적으로도 그녀의 선택은 묘하게 모순적인 긴장을 품고 있었다. 화성 진행은 친숙할 만큼 간결했지만 멜로디 라인은 예상 가능한 박자에서 한 발짝씩 비껴나 있었다. 후렴 직전에 살짝 늦춰지는 템포, 박자를 밀어 올렸다가 다시 끌어내리는 프레이징, 울음을 터뜨릴 듯 말 듯 참아내는 호흡. 이런 장치들은 우연이 아니라 리허설에서 수십 번씩 반복하며 몸에 새긴 결과물이었다. 음향 감독이 그녀는 감정을 소비하지 않고 설계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빈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대신 관객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치밀하게 짜 넣었다. 그 결과 노래가 끝난 뒤에도 선율의 여운이 아니라 한 편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경험을 남겼다. 해외 반응 또한 이 구조적 설계의 힘을 증명해 주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시청자들조차 멜로디와 호흡, 그리고 화면 속 표정만으로도 노래의 정서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다. 일본과 동남아의 팬들은 가사를 자국어로 번역해 공유하면서 자신이 겪어온 가족 이야기와 청춘의 기억을 덧붙였다. 브라질의 어느 시청자는 댓글에 이렇게 남겼다. 가사는 한 줄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후렴에서 왜 눈물이 나는지는 알 것 같다. 이는 단순한 글로벌 조회수 증가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가 가진 정서의 원형이 언어를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아직 정식 데뷔도 하지 않은 한 소녀의 자작곡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극적이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의 오디션 프로그램뿐 아니라 K-트로트 시장 전체에 장기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제 더 이상 고음 3단 꺾기만으로는 시청자의 마음을 붙잡기 어렵다는 것. 화려한 편곡과 화장으로 치장된 무대만으로는 글로벌 피드 속 수많은 영상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 시청자들은 한 곡의 무대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과 세계관을 엿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문장과 멜로디를 듣고 싶어 한다. 빈에서는 그 욕망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냈고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몸을 던졌다. 그래서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용기를 넘어 산업 전체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준 이정표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모든 거대한 서사의 출발점이 결코 거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빈에서의 자작곡은 화려한 작곡가 팀의 회의실에서 태어난 곡이 아니었다. 조용한 방 한쪽, 낡은 노트 한 권, 그리고 펜 한 자루에서 시작된 문장들이었다.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가사를 처음으로 목소리에 실어낸 장소는 화려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곡이 전국 방송의 한복판으로 올라와 수백만 명의 시간을 흔들고 해외의 낯선 도시들에서조차 공감을 얻어내기까지. 이 비약의 간격을 메운 것은 운도, 시스템도 아닌 두려운 선택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한 사람의 의지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기의 폭발이 아니다. 한 세대가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어가는 과정의 한 장면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안정적인 곡을 고를 것이고 누군가는 화려한 기교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들 사이에서 빈에서가 보여준 자작곡의 길은 분명 하나의 기준점으로 남을 것이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회의실 한가운데서 말할지도 모른다. 저는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한 이름을 떠올릴 것이다. 두려운 선택을 통해 신드롬을 만들어낸 그 첫 번째 사례. 빈에서라는 이름을.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팬들과 시청자들이 남긴 긴 호흡의 리뷰를 읽어보면 공통된 문장이 하나 등장한다. 빈에서의 노래를 듣는 동안 이상하게도 내 이야기 같았다. 누군가는 청소년기 내내 집안 사정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노래 가사 속에서 발견했다고 적었다. 이처럼 자작곡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출발했지만 각기 다른 삶의 조각들이 투영될 수 있는 거울이 되었다.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서사를 설명해줄 언어를 찾을 때 깊은 위안을 느낀다. 빈에서의 곡은 바로 그 언어의 자리를 채워준 셈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TV 앞에서, 누군가는 휴대폰 작은 화면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억이 그녀의 이름과 함께 각자의 시간 속에 박혀버렸다. 제작진에게도 이번 시즌은 하나의 공부였다. 프로그램 초반만 해도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시청률을 보장해줄 곡 리스트가 먼저 회자되었다. 하지만 빈에서의 사례 이후 회의의 질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참가자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노래는 무엇인가? 안전한 곡의 목록보다 위험하지만 진짜를 들려줄 수 있는 선택지가 우선순위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는 곧 한국 예능 제작 환경 전체에도 작은 균열을 낸다. 숫자를 위한 캐스팅과 편성의 시대에서 이야기를 위한 선택과 지지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오는지 모두가 한 시즌을 통해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곡점의 한가운데에 기타를 들고 자작곡을 선택했던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결국 빈에서 신드롬의 전말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이렇다. 모두가 안전한 길을 찾을 때 혼자 두려운 길을 택한 사람이 판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두려운 길의 이름은 자작곡이었다. 화려한 세트와 거대한 방송 시스템, 치밀한 편성 전략 위에 서 있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무대 한가운데에서 가장 개인적인 노트 한 장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 낡은 노트에 적혀있던 문장이 이제는 수백만 명의 기억 속에서 노래가 되어 울리고 있다. 언젠가 그녀가 전혀 다른 무대에 서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아마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어두운 스튜디오, 조용히 내려앉은 김장, 그리고 안전한 곡 대신 자작곡을 선택하겠다던 한수어.